북과 동원된 참성군인의 삶에 대한 연구로 올라오러 간 동창생들의 연구 결과 공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유회는 프로젝트를 마치는 시점에서 프로젝트를 후원해주신 분들, 관심 가져주신 분들을 초대해서 그동안의 연구 과정과 연구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연구를 진행하며 생겨난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준비되었습니다. 첫 순서로는 저희 활동 초기에 만들어진 영상을 보여드리고 이후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이 안 되더만. 아니 왜요? 이제 늙어가니까 얼굴 한번 보려고 했더니들 생전 전화도 안 해. 야, 아니 근데 해병대 갔었지? 내가 그전에 들었어, 해병대 간다고. 그러면 월남도 갔어? 안 갔어. 이런. 근데 건강은 어때? 건강? 응. 건강이 좋다고 볼 수 없이 그러지 뭐.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 2번이나 이 산속으로 왔네, 지금 목장을 찾아서. 아니 이제 좀 보고도 싶고 멋지고 해서 좀 이렇게 했더니 좀 이렇게 조카가 좀 알려줘서 전화한 거야. 봐. 참, 이제 전화 한번 할게. 그래요. 또 이 전화 잘 기억해놨다가 받아. 알았어. 그래, 알았어. 어. 한개 중대가 다 갔는데 어머니가 돈 써가지고 저 혼자만 놓고 안 갔대 원래. 이런 소개가. 속이 완전 크네. 여기는 목장은 아닌 것 같아. 여기야, 맞아. 이거 보면 뭐 이거 딱. 금마초등학교 역사관에서 졸업 앨범을 찾고 뜨거운 날씨 속에 익산 향교에서 다리쉼도 하고 목장 앞에서 무작정 기다려도 보고 수학철 바쁜 감자밭에서 동창생 찾기. 지금 거울을 보고 가려고 지금 전화를 해준 거야. 나는 그 친구 얼굴 돌아보고 한 번도 안 봤잖아. 근데 친구가 전화하니까 양정석이 알죠 하니까 안다고 하는 거야, 그 친구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 거기 가려고 해병대로 월남 갔다 왔으니까. 청룡. 선생님 이름은 왜 없어요? 당연히 없지, 여기 안 살으니까. 익산 출신이잖아요. 그러고 이런 집 뭐 나오면 내가 돈을 내나? 돈 내야지 올라가는 거예요? 모르지. 그러고 지금 한 푼이라도 내야겠지. 안 내면 올라가나? 한 번도 안 봤어, 들어보. 다른 친구들도 물론 그러지만 그래도 중간에 한 번이라도 보기도 해도 하지. 이거 한 번도 안 봤지. 내가 한번 가보려고.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이들이 총을 들고 전장에 갔다. 국가가 가르치고 국가가 기억하는 그런 전쟁 말고 그의 이야기로 전쟁을 만나야겠다. 월남으로 간 동창생은 개인, 마을, 학교 공동체의 전쟁 기억을 찾아갑니다. 프로젝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취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월남전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연구 결과 보고서의 연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박정희 정부 시기 1964년부터 73년까지 8년 6개월 동안 연인원 32만여 명의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경제발전이라는 국가의 기억 속에 사실상 이 전쟁은 한국 사회의 잊힌 전쟁으로 남아있다. 특히 20대 전후의 청년으로 전쟁을 경험한 참전군인의 삶은 전쟁이 끝난 지 5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도록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했다. 국가는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의 현장에 젊은이들을 동원했지만 전쟁이 끝난 후 고통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전쟁이 끝나고 귀국하였으나 귀환하지 못한 참전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냈었다.
폭력의 현장에서 총을 들어야 했던 그들, 가해의 자리에 섰으나 동시에 피해자로 존재하는 그들, 가해와 피해를 넘어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고 역사의 당사자로서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자 한다. 프로젝트의 취지는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연구 대상이사 구술자분들은 전북 익산시 금마면의 금마국민학교를 중심으로 한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정군인 양정석의 모교인 금마국민학교에 1960년도 남자 졸업생 100명 중 10명 이상이 월남전에 참전했습니다. 그 시절 월남전 참전은 국가적으로도 큰 사건이었지만 아들을 월남으로 보내야만 했던 가족 그리고 마을 공동체에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월남으로 간 동창생들에서는 금마국민학교 동창생의 서사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월남전 참전의 기억을 찾아갑니다. 폭력의 현장에서 총을 들어야 했던 그들의 가해와 피해를 넘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역사의 당사자로서 참전군인의 삶을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연구 개요인데요. 연구의 정식 명칭은 국가에 동원된 참전군인의 삶에 대한 연구이며 부제는 월남으로 간 동창생들입니다. 연구기간은 지난해 2020년 1월부터 현재 2023년 2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자료는 아카이브 평화기업 대표 평화활동가 성미화, 참전군인 양정덕, 성밀산학교의 노래, 솔, 은결, 채원이 함께 있습니다. 연구지원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진실의 힘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연구 주체는 아카이브 평화기업입니다. 아카이브 평화기업은 평화와 관련한 기업을 찾아 만나고 소통하고 나누는 평화활동 단체로 한국 사회가 겪은 전쟁과 폭력의 경험을 평화의 지렛대로 삼고자 개인의 전쟁 기억과 삶을 구술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 콘텐츠 개발 평화교육 방법, 평화교육 법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원언, 실태 등에 대한 조사, 해외 사례 조사, 그리고 영상과 구술생 해사 방식을 통한 기록 활동, 연구 보고서 편찬, 연구 공유회 진행 등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구술생 해사람은 말 그대로 말, 입을 통해 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글을 쓸 수 없는 이, 사회적 약자 등 사회에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고 알리며 4.3, 5.18 등 한국 현대사의 사건들로 구술을 통한 진상규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사건 중심의 이야기가 아닌 사람의 생애 전반에 걸쳐 기록하여 삶의 모습을 통찰하고 사회구조와 맥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런 이해와 맥락으로부터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나이, 성별, 지역 등 삶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구술생에서는 사회 주류의 시점을 넘어 다양한 환경과 조건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월별 진행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2020년도, 22년도 1월에서 5월 사이에는 연구팀 구성이 이루어진 이후에 월남전과 구술 생애사적 방식에 대한 스터디, 연구 기획안 검토 등을 진행하면서 프로젝트 준비를 했고요. 이후 5월 17일에서 19일에는 월남으로 간 동창생들의 배경인 익산시와 금마면 일대 답선을 진행했습니다. 익산역 평화소녀상부터 미륵사지, 왕국리 유적 등 백제의 흔적, 춤포역, 춤포도장 공장 등 일제 수탈의 역사, 익산 고도리 석조열의 입상, 금마시장, 옛 금마국민학교 터, 금마초등학교 역사관 등 참전군인들의 기억을 찾아가며 구술자들의 삶에 대한 깊이를 더하고 연구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6월부터는 본격적인 구술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에 참전군인들과 구술 작업하며 월남에 다녀온지 몰랐던 새로운 동창생들을 알아내기도 했고요. 배산체육공원에 위치한 월남 참전기념탑에서도 동창생들의 이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듯 구술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구술 대상이나 참전군인들을 찾을 수 있었고 이에 대해 구술 섭외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총 3차례 구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소셜펀치라는 소셜퍼팅 사이트를 통해서 월남으로 간 동창생들 모금함을 열었고요. 이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11월 말에는 연구중간 공유회 격의 콜로키움을 진행을 했고요. 12월에는 4차 구술 활동과 여태 구술 작업들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더불어서 관련 자료조사 등도 진행을 했고요. 이후 1월에서 2월 사이에는 9차 구술 활동으로 추가적인 구술을 진행했고 연구 결과 보고서 작성과 오늘 연구 결과 공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좀 더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시간도 별로 없고 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활동 사진이고, 이 사진은 저희 답사 당시에 그 근마 현재 초등학교, 근마초등학교 역사관의 사진이고요. 저희 작년 2022년도 기준으로 이제 설교 이제 111주년을 맞기도 하고 되게 역사가 긴 학교여서 이렇게 역사관의 내용이 잘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제 당시 이제 참정부님들이 그 졸업했던 당시의 연도에 그 해 졸업생들의 수라던가 졸업 사진 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참정부님들 이제 실제 구술 현장의 사진들은요, 이분은 임정수 선장님이십니다. 임호영 선장님이십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김호영 선장, 네, 김정명 선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손채왕 이제 선충님하고 구술 활동을 진행했을 때인데요. 마을에 이제 되게 큰 나무 밑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사진은 이제 김정용 참정군인과 손채왕 참정군이 그리고 양정숙 참정군이 세 분이서 같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그 구술 활동을 진행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또 이건 콜로키움 당시 사진이고요. 12월에 진행했던 10차 구술 활동 사진이고, 여기 양상순 고모님이십니다. 네, 이상으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고요. 다음 순서는 구술 현장을 담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보여드린 후에는 결과 보고서와 더불어서 구술자분들의 구술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대작전, 연대작전 막 이제 주월사 작전 하면 주월사 작전이 제일 커. 백군 사령부 안에가 병원이 크거든요. 그 이빨병원. 그러면 우리가 저녁에 보면은 해를 꽂다 하나 오면은 죽어서 오는가 살아서 오는가 약간 밤새도록 이게 와. 그러면은 그게 이제 죽어서 오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일단은 병원에도 와가지고 화장 시켜가지고 이제 박스로 해갖고 거기가 계급 뭐 해갖고 상자 하나만 이렇게 있어. 거기서 죽은 사람이 지금 저기 오면 물론 게 크창이 죽었어. 많이 죽었다고 월남에서. 이제 호송 이제 그 차 인술 차를 운전을 했었거든. 이게 무전기가 커. 그래갖고 한국에 이제 주파수 맞추면 한국 방송이 다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들어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알기로는 많이 죽었는데 죽었다 소리는 하나 않고 전과 막 무슨 전에 뭐 어디서 막 뭐 베트콩 뭐를 얼마하고 뭐 무기를 뭐 얼마 있고 오고 막 뭐 이런 건 나오지 죽은 사람은 하나도 안 나와. 그게 다 체계를 한 거예요. 그 라디오 방송에 이렇게 보면. 그래 이제 그렇게 해야지. 허지 여기 한국에서 그 기가 팍 죽잖아. 막 다 죽었다고요. 그런 거 이렇게 그 뭐 정치적으로나 뭘로 해서 숨긴 것 같아. 그런 거는 조금 써. 나 올라간지도 몰라. 딴 사람들은 부산항 삼부도에다가 열차 타고 가서 딱 내려보니까 막 티켓을 청룡부대면 청룡부대, 백마부대면 백마부대, 상병 뭐 일병이면 일병 아무개 크게 써갖고 막 이러고 섰어. 막 잘 갔다 오라고. 그래갖고 우리는 가판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따로 있어서 거리 올라가면 막 아래서 막 볼만이야. 막 하방안에서 막 손 흔들어 쌓고 말이야. 막. 눈물바다겠죠. 눈물바다도 되지. 왜냐면 자기도 다 보거든.
보면 자기 부모가 와 있는 거 보니까 막 손흔 들고 막. 그러면 월남에 간 거 가족들한테 안 알리시고 같이 가갖고 가셨고, 나중에서 내가 편지를 했지. 나중에 집으로 편지를 보내셨구나. 난 지금 월남 와서 있다고. 그 전에 참 내가 편지 한 번 한 적 있구나. 월남 가려고 교육 받는다고. 그 한 번 했었어. 그다음에 거기 그 선생님 말고도 앰뷸런스 운전병이 몇 분이나 더 계셨어요? 나 하나지. 앰뷸런스가 한 대예요? 혼자 타야지. 교체할 것도 없어. 뭐 교대하고 못하고 아니야. 나. 아니 사이공 시내만 거셔야지. 시내 벗고서 딴 데로 가야지. 맞으면 사이공 시내 벗고서 건설한다고 난 집진다고 해. 그러면 거 갔다고 그러는 거야. 아. 월남에 같이 계셨던 전우 중에 특히 좀 기억나는 전우는 없으세요? 저가 다 죽었어요. 네? 먼저 여기 와가지고들 연세가 많이 드셔서 아니면 병이 질병으로 죽고 네. 오래돼서 지금 40대 안 돼가지고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질병으로 죽고 한 사람은 행방불명이고 그 두 분은 어떤 같이 통신 업무 하셨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마을 사람 이 마을 사람인데 월남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 두 분도? 갔네. 네? 나 뭐 해야 돼? 네, 지금 이러시냐. 나 콩식당 왔어. 아니랑 뭐 월남에서 와서 그냥 갖다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해요? 비행기를 뿌려버려. 아,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으니 했지. 근데 여기 그 고엽제가 나타나더라고. 나이가 먹고 하니까 나타나. 왜 그러냐면 혈압이 이 혈압 자체가 틀려. 근데 혈압이 자꾸 올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그 이모형 어르신이 전쟁 다녀온 거 후회 안 하신다고 얘기하셨었잖아요. 저번 인터뷰 때 월남전 참전하고 난 후에 몸 많이 안 좋으시고 그러셨잖아요. 저였으면은 막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모형 어르신은 전쟁 다녀온 거 후회 안 되신다고 한 게 왜 그러실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후회해봤던들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소용이 없어. 세상은 한 가지거든. 저희가 준비한 영상인데 1년 동안 참 여러 차례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 어느 한 부분만을 들려드리는 게 고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한 6분 좀 넘는 시간인데 그냥 현장에서 이런 느낌이었다라는 걸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참전군인들과 어떤 정치적 언어가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삶의 맥락 속에서 전쟁 이야기를 꺼냈을 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를 좀 여기 오신 분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저희가 들었던 구술의 현장을 보여드리는 게 이 결과 그 공유회의 이제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5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1년 동안에 익산 근마에 월남에 갔다 온 동창생들이 몇 명 있었는지 아주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만난 분들은
참정군이 5분이에요. 동창생.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지금 여기 앞에 계신 양정석 선생님이 금마국민학교 48회 졸업을 하셨는데 이 48회 졸업생들이 전후의 졸업생들보다 가장 많이 월남에 갔더라고요. 12명이 월남에 갔습니다. 그 해 졸업한 남학생이 한 110명이었거든요. 여학생들까지 포함하면 185명인데 여학생들 제외한 남학생들 중에 12명이 갔다는 건 10명 중 1명꼴로 월남에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아래학년, 윗학년 다 포함해가지고 금마 일대에 30명 이상의 청년들이 당시에 월남에 갔던, 그러나 우리가 만나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저희가 사실 구술활동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만나려고 했던 분이 금마 읍내에서 지업사를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저희를 만나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 했지만 가족분들의 우려로 구술을 받지 못했어요. 첫 번부터 실패를 해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시작하면서부터 이거 쉽지 않겠다. 그거 작년 6월이었거든요. 예감을 했고, 그리고 언제는 또 방앗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바람을 맞은 적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그리고 대부분은 정말 70대 중반 이후의 고령이기 때문에 정말 건강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지금 현재 32만여 명의 참정군인 중에 보훈처의 국가유공자로 이제 등록돼 있는 분들이 한 18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신 분들의 40% 정도가 돌아가셨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통계가 사실 우리가 금마에서 찾았던 분들의 통계하고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월남에 갔다 와서 건강하시더라도 우리랑 만나기를 꺼려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노력했지만 만날 수 있는 어떤 조건과 한계가 있었고 그 과정 또한 사실 연구의 내용으로 저희가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어떻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아까 이제 영상으로 얘기해드렸던 5분의 참정군인 동창생의 이야기를 제가 그분의 이야기 중에 키워드를 한두 가지를 뽑아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로 훑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 말고도 저희가 전쟁의 영향은 참전하셨던 분들 말고도 그분들의 가족, 이웃, 친구에게서도 또 다른 시각의 전쟁의 언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3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서 동창생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또 글로 풀어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 동창생들을 만나면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사실 결론이라기보다는 질문이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마지막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는 마무리는 했지만 오늘은 준비를 못했어요. 이거를 이제 3월 정도에는 좀 다시 좀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될 텐데 우선은 목차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동창생들이 살았던 시대와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언어와 그분들의 세계 속에서 전쟁을 만나는 게 굉장히 필요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난이라고 돈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의 정서로는 그것이 조금 다르게 들리거든요. 잘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만 그분들의 언어와 그분들의 시대 속에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래서 아까 답사도 간 거고 그리고 동창생들이 살았던 그 초등학교 시절의 모습도 보고서에 좀 담아보고 현재 이 월남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거기도 월남 참전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 기념탑에도 좀 가보고 그리고 뭐 이제 금마에 대해서도 어떤 곳인지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맥락 속에서 첫 번째를 구성을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동창생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한각동 정용이는 고생을 많이 했어.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가난에 대한 이야기 가장 많이 들려주셨고 그리고 그때는 우리 그 근동에서 우리 마을이 제일 누다가 컸지. 이분은 십자성 부대로 다녀온 분이라 뭐 전투 얘기나 뭐 이런 건 많이 없지만 또 월남에 전투하러 간 분들은 사실 그 중에 몇 %일까요? 저도 뭐 정확하게 몇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다양한 보직으로 월남에 가거든요. 그래서 행정병이나 보급부대나 뭐 이렇게 약간 외곽부대에서 월남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또 아주 전방에서 정말 이제 굉장히 치열한 전장을 경험하고 온 분도 있고, 자신의 어떤 사병, 일반 병사였냐, 간부였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경험도 다 월남의 경험으로 이해를 하고, 전쟁이라는 게 꼭 전투로서의 전쟁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려고 했고, 이제 임정수라는 분은 비둘기 부대 공병부대입니다. 공병부대 앰뷸런스 운전병으로 갔다 온 분인데, 그분이 들려줬던 건 시장에 대한 얘기였어요. PX에서 물건대다가 갖다 팔았던 이야기를 저희한테 들려주셨고, 그 이야기도 굉장히 좀 새롭게 들렸고요. 그리고 이제 임호영 어르신은 우리가 여기 만났던 분들 중에 가장 여러 차례 만났고, 저희에게 뭔가를 얘기해주고 싶어 했던 분이었어요. 저희가 가면 내가 또 할 얘기가 있어 하면서 다음에 와, 그럼 내가 얘기해줄게. 근데 막상 만나면 생각나는 게 없어서 또 답답해하고, 그럼 메모도 해주세요. 해두고 계시면 다음에 또 들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만남을 여러 차례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만난 분은 30분밖에 못 만났어요. 아까 나 콩 심으러 가야 돼, 빨리 끝내. 그분이 최춘식 어르신이거든요. 그분을 만나면서 참정부님 분들이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막 술술술술 얘기해주지 않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벽을 걷어내야 그분을 만나고 이야기를 해낼 수 있는데, 최춘식 어르신을 만나면서도 참정부님과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여러 가지 측면들을 잘 공부하고 접근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좀 같이 들려드리고, 세 번째로 마을의 기억으로 이제 이 양상순 요분은 이제 여기 양정석 참정군인 저희 연구활동 같이 하셨던 선생님의 고모입니다. 90대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 굉장히 건강하셔서 그래도 그때의 기억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혜순 이분은 여기 소개해드린 임호영 어르신의 부인입니다. 지금 임호영 어르신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말씀도 그래도 기억을 잘 하시는 편이지만 몸도 좀 불편하고 말씀도 좀 굉장히 느릿느릿하는 분이신데, 이제 그분의 아내를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 분은 친구인데 48회 졸업생인데 월남에 안 갔어요. 왜 안 갔냐고 여쭤봤을 때 나 겁이 많아서 안 갔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들려준 얘기도 또 다른 얘기예요. 뒷부분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여기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따가 각자 나와서 소개를 잠깐씩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 결론으로 목차를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전에 아마 지도가 나오려나요? 네, 지도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앞부분에서 이거 그냥 그래도 못 들은 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초등학생들이 1953년에 한국전쟁 끝났는데 54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 한국전쟁 겪고 청년 돼서 월남 갔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전쟁의 기억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 시절에 근마 읍내인데, 저희가 이제 지금도 여기 옛날 근마 국민학교 밑에 지서라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가 경찰서고요. 그 앞에 우체국, 지금도 우체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공서들은 그대로 다 있고,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는 이쪽으로 이사를 와 있고, 그리고 익산 향교 오른쪽에 있는데 그 옆쪽으로 넘어가면은 최춘식 어르신이 살고 계시고, 요 일대에만 아주 여러 분의 동창생들, 참정문인 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만큼 저희가 익산의 근마라는 한 곳을 특정해서 가서 참정문인을 만났는데 아마 다른 지역도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넘겨주시고요. 첫 번째로 김정용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네, 조금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소개를 하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결과보고서에 이분들의 구술을 저희가 최대한 해석하지 않고 그 주관을 배제할 수는 없죠. 다 모았더니 한 3차례 인터뷰한 거 다 모았더니 A4 용지로 100쪽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100쪽 넘는 거를 몇 장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주관을 배제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최대한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애써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담았습니다. 이 김정용 어르신은 청룡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갔어요. 그리고 이분은 전투 경험도 많고 월남을 아주 혹독하게 경험을 하고 오신 분이고요.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인상적인 두 가지가 하나는 안전교육에 대한 거, 하나는 고노이. 고노이는 아마 여기 혹시 민간약살 운동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고노이에도 미군으로 명명되는 뭐라고 해야 되나? 학살 피해자들을 이렇게 이름을 기명해 놓은 그런 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안전교육 부분은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여기는 사진을 담지 않았지만 이분이 앨범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앨범을 월남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쭉 보다가 갑자기 어떤 사진 하나 단체 사진을 보면서 얘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이 있어. 그날 저녁 먹고 벙커 옆에서 안전교육을 했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신병들이 그때 왔다는 거예요. 근데 고노이 섬에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그 충원이 왔다는 거죠, 신병들이. 그럼 신병들을 다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홍아라고 얘네 이름도 안 잊어버리네. 유차봉이 전남 강진인가 유이면이라고 이렇게 이름이랑 지역을 다 기억하고 있어서 왜 이분들의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후에 바로 한국으로 귀환을 했었거든요. 오래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걸 질문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같이 신병교육하면서 크레모아를 설치를 해서 그 교육을 하는데 그 선을 직접 연결하면 안 되는데 그걸 연결한 채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게 폭발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진 속에 있었던 인물들이 여러 사람이 사망을 했고 부상을 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얘기가 월남에 가서 다 전투로 죽고 뭔가 전쟁은 그런 것 같지만 사실상 이래저래 총을 안전장치 같은 것도 다 풀어놓고 있는 상태로 갖고 다니고 또 워낙에 무기가 흔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로 그냥 많이 죽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안전교육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보면요. 그 후폭풍으로 뭐 다 날아간 사람도 있었어. 다친 것은 서너 명이고 헬기로 후송을 했고 산 사람은 하나야. 그리고 나는 그래도 다행히 고참이라서 뒤에 있어서 안 죽었어. 근데 밑에 무기 얘기하죠. 총도 오발 사고로 많이 죽어. 무기를 항상 갖고 놀아. 장난감같이 그런 저런 일로 그냥 많이 죽어.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고노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고노이 섬에서 작전을 해서 중대 이제 병력이 다 이제 많이 희생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희생이 돼서 다시 중대 방석에 와서 다시 병사들을 데리고 전장으로 가는데 본인은 집에 와야 되는데 자기 여기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숨었다. 그래서 나 고노이 안 가서 살아왔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망가 버렸다. 숲으로 다른 소대들도 막 찾으러 댕기고 그래갖고 헬기가 몇 명을 싣고 가는가 모르지만 1시간 이상 있으니까 뜨더라고. 이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손채영 이분은 십자성 부대 그 보급 담당 운전병이었어요. 운전병으로 해줬던 이야기 중에 부산항 제3부두 얘기와 전장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아까 전장과 죽음 얘기는 동영상에서 봤기 때문에 그냥 뒷부분을 좀 넘어가고 부산항 제3부두 얘기를 좀 들려드려보면 그러니까 참전군인들은 다 이 배에 탔던 얘기를 다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배 타고 월남 갔다, 멀미했다. 근데 거기 빠지지 않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배에서 생전 처음 보는 음식들 먹었다. 배 터지게 먹었다. 하여튼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들려줘요. 그 배의 경험이 가난과 배고픔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멀미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 큰 극장도 있었고 막 그 시설에 대해서 신기해하는 이런 얘기와 함께 그때만 해도 한국은 보리를 납작하게 눌러서 납작보리 먹던 시절이었는데 밥도 쌀로만 주더라. 그리고 맛있었다. 반찬도 그렇게 줬지. 커피도 처음 먹어봤고 음료수도 다 우리 음료수가 어딨어. 맹물만 먹었는데 여기 갔더니 사이다 주스 그런 거 먹으니까 먹는 거 좋지. 이런 얘기를 이제 배에서의 경험에 이거는 이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제 배의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좀 넘어가 보면 이제 전장과 죽음은 아까 얘기합니다. 거기 월남에서 많이 죽는데 어떻게 해서 한국 방송이 무전기로 흘러나온 거 들어보면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 정과가 몇 명이고 배투콩을 몇 명 잡았고 이런 얘기만 나오더라.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분이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게 좀 있었어. 그냥 이런 언어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냥 그랬던 것 같아. 뒤로 또
소개를 드리면 한 장 더 뒤로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모영 어르신인데 이분은 이제 고엽제와 트라우마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이분이야말로 조금 깊이 있게 더 이야기를 나눠본 분인데요. 이제 고엽제와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해주셨냐면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고엽제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그렇지 않으면 암시랑도 안 하는 사람인데 이제 술도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근데 비행기로 그렇게 뿌려대니까 뭐 배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뭐 방독면도 안 되더라고. 근데 고엽제 표낭에 월남 갔다 오니까 혈압을 재는데 혈압이 너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 근데 그런 거 알면서도 뭐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그러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할 도리 없고 그냥 먹던 거 그냥 술 그냥 먹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뒤로 넘어가면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월남 갔다 와서 괜찮으셨어요? 제가 아까 이제 철수가 되어 있던 따이안에 대한 얘기를 앞부분에 했는데 월남 갔다 와서 이제 길에 가면 다들 쳐다봐. 잘못 걸리면 큰일 나니까. 우리는 날마다 총 안 쏘고 나오면 살맛이 안 났어. 그때도 월남 갔다 와서 그때도 여기가 이런 거시기만 있지 다 내 옆에 안 있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지금은 이제 조용히 살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그러고 살지 그때 아주 거시기했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 마음 자세를 손봤다. 그렇지만 이제 월남 갔다 와서 그 다시 삶에 적응하는 과정이 힘들었다. 근데 이분들은 표현이 과하지 않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면 그냥 수긍하고 덤덤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식의 언어를 써요. 저희랑 표현 방법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또 넘어가 보면 이분에 대해서 전쟁 1년 갔다 왔는데 전체 인생에서 봤을 때 그 1년이 얼만큼 큰 것 같냐 그러고 질문을 드렸어요. 이제 이분은 전쟁에 대해서 하면 안 되지. 좋지 않은 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전쟁하는 놈이 기가 막히다고 봐야 해. 전쟁이라는 게 없어야 돼. 다 미친 놈들이고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사는 세상인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이 부분은 또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요. 전쟁과 관련한 의견을 물을 때는 그 이전에는 본인의 어떤 의견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덤덤하고 수긍하는 방식의 언어를 썼다면 그래도 본인이 겪었던 전쟁에 대해서의 표현은 그래 좀 강하게 그 지점들을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이제 이분의 아내입니다. 전애순이라는 분인데 인터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여쭤봤더니 고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부인이. 근데 아들이 3분이 있어요. 세 아들이 다 피부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대요. 특히 큰아들이 평생 뒤로 넘어가 주시면요. 피부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 보훈처에서 2세 조사한다고 고등학교 때쯤에 나왔는데 그거 못 써야 되는 거라서 먹고 사느라고 그거 써서 내지를 못했고 뭐 아들이 번 돈 다 약 사는 데 갔다가 하는데 그래도 잘 낫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 다 고엽제 때문에 저기 한 것 같아서 당신이 좀 낫게 해주라고 거기 월남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말도 안 해요. 가만히 듣고만 있고 이제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이제 이분은 비둘기 부대 앰뷸런스 운전병을 하면서 이분도 조금 이제 몸이 불편하셨어요. 불편했고 그냥 솔직하게 짧게 얘기해 줬는데 적당히 생략하면서 할 얘기는 다 한 분이에요. 이분. 가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월남에 왜 가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아이고 넉넉하지 못하니까 갔지 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사실 솔직하게 막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그게 왜 월남에 갔는가 사실 그 속사정을 들어다 보면 가난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더라고요. 돈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렇게 직접 표현을 하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었는데 이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얘기를 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월남 가서 앰뷸런스를 갖고 다니면서 이동도 편하고 차도 있으니까 PX에서 물건을 떼다가 팔았는데 그거 뭐 갖다 파셨어요? 했을 때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냉장고 갖다 팔고 모기장 갖다 팔고 좀 큰 걸
갖다 파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올 수는 없었대요. 월남에서. 비공식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돈 얘기를 이분을 통해서 전쟁과 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춘식 할아버지 30분 만난 분인데 이분의 이야기는 사실 이 마을에 나 말고도 월남 갔다 온 사람 3사람인데 그 3사람 뭐 이렇게 행방불명돼서 죽고 병나서 죽고 다 일찍 죽었어. 뒤로 넘겨주시면 참정군인을 만난다는 것 그 부분에 실은 이제 우리가 참정군인과 만나려고 했지만 바람도 맞고 만나지도 못하고 건강상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다 해서 이제 만나기도 하고 못 만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이 최춘식 어르신을 만나면서 구술이라는 방식이 이분들한테 되게 낯설고 누군가에게 말하기라고 하는 건 정말 생전 처음 경험해 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꼬치꼬치 다 못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분은. 그랬을 때 이런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듣기를 하러 간 현장에서 그분들의 말하기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서 연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게 들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의 이야기 3분 얘기를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요. 고모님, 양정석 선생님의 고모님인데 월남에 가면은 물에 독을 타가지고 목마르니까 아무 물이나 마시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뒤로 좀 넘겨주시면요. 그게 이제 뭐 뉴스가 그때 있는 것도 아니고 뒷마을에 여기 군부대가 있습니다. 제7공수부대 5.18 때 투입됐던 제7공수부대 근마에 있습니다. 근데 늘 군부대가 그 마을에 그전에는 이제 7공수는 아니었지만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얘기는 항상 군부대 얘기가 나오거든요. 시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그걸로 뭐 간수매를 먹었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도 조카가 월남 갔다는 소식 듣고는 군부대 가가지고 월남 갔다 온 상사인가 이렇게 이제 그 장교를 만나가지고 월남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독을 탔으니까 빨리 은반지를 보내야 그 은반지를 넣어서 색깔이 변하면 그 물은 마시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편지에 은반지를 동봉해서 보냈더니 은반지만 넣고 편지만 갔더라. 그래서 굉장히 속이 썩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 얘기도 뭐냐면 그 일대에 익산에 월남 간 사람들을 가족들을 모아놓고 월남 간 자식을 이야기를 이제 이거는 조금 기억이 엇갈립니다. 양정석 선생님은 라디오로 월남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다고 기억하고 있고 고모님은 전화 통화를 했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어쨌든 월남에 자식 보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좀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거기가 눈물바다였다. 이제 이 기억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우리가 동창생들을 만나는데 소개도 해주고 연결도 해주고 그 자리에 함께 있고 이야기를 같이 듣기도 하고 했던 분인데 이제 이분 얘기는 이런 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월남에 갔다 온 건 알았지만 거기 가서 뭐 분대장하고 뭐 군생활을 어떻게 하고 그것도 자기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월남 갔다 온 거 자랑했지 대충 뭐 전투하는 거 얘기했지 그걸 자세히 얘기하냐. 근데 이번에 쭉 들었더니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월남 얘기를 듣게 됐다는 거죠. 근데 자기 같아도 뭐 편하게 잘 갔다 왔다고 하지 월남 갔다 온 거 고생하고 갔다 온 걸 누가 얘기하겠냐. 이제 그러면서 약간 그 마음을 좀 헤아리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분이.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만났던 참정군인과 마을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보고서에 더 긴 내용과 이야기들을 담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책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기회가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구의 특징은 한 사람의 이제 그 학술적인 연구도 아니고요. 저희는 뭐 연구자들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참정군인을 만나러 이제 간다는 어떤 시간과 공간을 설정하고 그걸로 찾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실제로 그 동창생이기도 하고 참정군인인 이제 양정석 선생님 그리고 성미산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각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노랭이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랭이라고 하고요.
큰 제목으로 써 있는 것처럼 제 할아버지는 월남 참전 군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기 전에는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다음 참전군인이라는 존재 자체도 잘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할아버지와 그다음 월남 참전했던 근마에 계시는 동창생분들을 만나기 전에는 참전군인은 저한테는 태극기 부대였고,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하는 그런 시위들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다음 군대 이야기도 뭔가 내가 들으려 하는 이야기보다는 듣기 싫은 이야기, 뭔가 어떤 걸 했다는 무용담이나 아니면 자랑 같은 정도로 들려서 되게 듣기 싫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단어 자체도 뭔가 영화에서 만날 수 있었던 큰 이야기들이어서 저한테는 체감할 수 없는 것들이었는데요. 지금 참전군인을 만난 지금에도 전쟁이라는 것을 다 안다고 할 수 없지만 사람을 만나고 그다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전쟁을 다양하고 현실감 있게 만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의 그 개인의 정체성이나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정체성으로 이름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고민을 하고 그 정체성에 가려져서 사람이 가려져서 일반화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는데 제가 이 참전군인이라는 정체성을 되게 납작하게 보고 있구나 하고 알게 되었고, 그 태극기 부대를 연상시켰던 참전군인도 그냥 하나의 정체성, 개인이 가진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참전군인들도 각자의 다른 삶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아까 소개되었던 김정용 참전군인을 만났을 때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본인이 너무 소심해서 그리고 마음이 여려서 해병대에 지원하셨다는 얘기도 들려주셨는데, 뭔가 각자의 해병대에 지원해서 그리고 월남에 가게 되었다, 뭔가 이런 각자의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그리고 그 김정용님이 그렇게 해도 사람 신성은 안 변하더라, 나는 그렇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시대 속에서 각자의 입장들이나 이야기들을 들은 기회가 된 것 같고, 근데 그 월남에 참전했던 그 시기는 짧은 시기지만 그 개인 참전군인들에는 되게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그런 걸 만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결이라고 합니다. 저는 감정과 생각을 먹는 시간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참전군인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역사의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을 어떻게 접하고 배우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직접 어떤 이야기나 표현을 통해 듣는 것보다는 교과서 속에 어떤 나열되어 있는 사실이라고 이름 붙어진 것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사건이나 상황이나 현상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전군인들을 만나면서 참전군인들이 얘기해주는 그대로의 감정을 듣는다는 게 되게 소중한 경험이고, 내가 이 베트남 전쟁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글을 써보았고요. 네, 또 있나요?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네, 그런 글을 써보았고,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렇게 감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글을 쓰고, 또 베트남 전쟁 민간인 학살 재판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 재판의 집담회에서도
이 글을 공유를 했었는데요. 청년부인들을 만나면서 얻은 이 배움을 민간인 학살 뒷담회에서도 나눌 수 있었던 거는 어떤 존재의 위치성과 정체성을 명확히 구분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이 글을 저의 배움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글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정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첫 문장에 적혀 있듯이 제 증조할아버지께서 사상 때 돌아가셨는데요. 다소 억울한 죽음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장대에 의해서 돌아가셨는데 약간의 오해를 통해서 죽임당하시게 됐고요. 그런 상황에 그 이야기를 제가 알게 되었을 때 과연 무장대는 어떤 미군정하고 일제에 맞서서 싸웠던 정의로운 사람들이라는 이미지와 또 그런 사람에게 죽임당한 사람은 또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래서 과연 무장대는 나에게 있어 나쁜 존재인가 라는 생각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딜레마가 있었는데 베트남 월남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다 보니 어떤 비슷한 딜레마를 발견하게 됐어요. 참전군인들도 어떤 잘못된 어떤 행동들을 하기도 했고 어쨌든 그런 어떤 나쁜 존재인가라는 고민이 들었는데 둘 모두 근데 조금 고민을 하다 보니 둘 모두 어떤 가해자성만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성만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어떤 참전군인들도 어떤 상명하복의 군대라는 시스템 속에서 어떤 명령에 의해서 헤이징 활동들도 있었고 어떤 무장대들도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본인들의 이유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피해자성과 가해자성이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서 그래서 왜 그 명확하지 않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가 라는 고민을 조금 했는데 어떤 그 가해자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참전군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두려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북한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훈장을 주는 식으로 그런 어떤 전쟁의 아픔보다는 전쟁의 어떤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 있게끔 명예를 계속 강조하는 형식으로 참전군인들에게 여기게 만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 전쟁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여기게 하는 것들이 어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말로 두려운 일이 될 수 있다고 여기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그렇게 가해자성만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참전군인들의 어떤 느끼는 어떤 전쟁에 대한 진상을 이야기하기에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쪼아가는 것들이 그런 방식으로는 어떤 진전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참전군인들 이야기를 이렇게 처음부터까지 구술 활동을 통해서 들어주고 그런 활동들은 어떤 피해와 가해자성에 대한 구분을 하려는 시도보다는 정말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어떤 사실의 그런 말 못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곳에 다니며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 프로젝트로 참전군인 분들과 그분들의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전쟁 경험에 대한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로 인해
작가가 기록하는 역사와 다르게 또 한 명 한 명의 말이 다시 역사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연대와 연결성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지만 그래도 제 내면 안에서는 청년군인의 만나면서 몰랐던 사실을 접하게 될수록 아직 제 안에서는 손을 긋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문제와 이야기를 접하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지만 아직 제 안에서 스스로를 검열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난을 이해하는지 알고 있는지 나는 어떤 위치에 서야 하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민감한 주제를 배우다 보면 제가 직접적으로 무엇을 알고 있는지 검열하게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도 들을 수 있고 누군가가 말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든 일등 그런 말해주는 일을 하면서 마음을 열고 내 위치를 제 안에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행동을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승군이랑 여기 나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성미아 선생님 같이 근무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는가. 아유, 이게 잘못 걸렸다고는 엄청 후회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오니까 아유, 그때 좀 더 힘 좀 낼 걸. 그런 생각도 들고 많은 미안한 마음도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저는 놀랐고 제가 또 이렇게 발언할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하여튼 이렇게 나오라고 했는데 좀 많은 생각을 제가 지금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조리 있게 그런 생각을 그렇게들 하는가 그런 것도 염려했고 저는 거기를 제 고향을 이렇게 소개하면서도 우리 학생들이 좀 좋은 인상을 가져야 할 텐데 이런 것을 굉장히 되게 좀 솔직히 말해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냥 바람 맞추고 실컷 오늘 만나서 해주겠다고 해놓고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내 체면은 뭐예요? 참 별별 일이 다 있었는데 그때는 제발 이거 좀 빨리 끝나라고 그냥 그랬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다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제가 성미아 선생님도 있지만은 이런 분들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은 한배재단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제가 식당을 갔거든요. 갔더니 밥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지금은 신문들 많이 안 보는데 몇 년 전인데 신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월남에 무슨 증업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월남 갔다 왔는데 무슨 증업이요? 나 그동안 월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나서부터 이거 한국 군인들이 거기서 이런 일도 있었구나. 그러면 내 자신이 떠올리면서 이거 좀 전쟁이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동안에는 먹고 살기 힘들고 좀 뭐 사업하고 뭐 하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또 제가 자존심이 좀 키는 이렇게 조그만하지만 대단해요. 제 몸보다 훨씬 커요. 왜냐면은 월남에 가 있는데 아니 누가 와서 형 월남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큰데 1년 후배예요. 근데 이 친구는 화살을 달고 온 거예요. 나는 쫄병인데 어떻게 자존심이 상하던지 우리 바로 옆중대인데 올 때까지 한 번 찾아도 안 가고 몇 달 안 그냥 도망왔어요. 어떻게 자존심이 상하던지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이걸 하잖아요. 이걸 하려니까 차지하겠더라고. 그 한 사람에 더 해야 하니까 그 친구를 후배를 죽었더라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여튼 이 전쟁이 여러분들은 다 서울 분들이라 그러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서 서울 갔다 왔다 못 가고 죽는 거의 다 서울 구경 못 오고 죽고 정말 몇 분이나 서울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갔다 왔다 하면 전부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야 남대문 문턱이 있냐 없냐 여러분들이 다 알지만 이거 다 서울 분들 나 문턱이 있냐 없냐 가지고 문턱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더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은 내가 봤는데 없더라. 근데 왜 문에 문턱이 없냐 해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지. 그러지라고 어떻게 월남도 갔다 온 사람 거기 가서 아까 우리 송나 선생이 몇 퍼센트가 전쟁 작전에 참여했냐면 아마 80% 이상이 전투 위주로 하니까요. 작전은 전투를 하기 위해서 하니까 80% 이상이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말들을 안 해요. 저도 말을 안 했어요. 불과 지금 한배재단 만나고 우리 성묘 선생님 만나고 나서 지금 월남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창피스럽고 거기 가서 쫄병 하고 가서 고생 죽살나게 하는 얘기를 뭔 자랑이라고 그런 걸 하겠어요. 어디 가서. 근데 대체로 월남에서 작전 않고 두루두루 구경 온 사람들 보고품하고 뭐 그런 거 적당히 빼가지고 뭐 돈 벌고 이런 사람들은 월남 얘기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제 그런 것이 배알이 꼴리더라고요. 내가 작전을 많이 해봤는데 저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뭔가 틀려 좀. 그리고 전쟁을 자꾸 미워하는 거예요. 아까 어떤 학생도 얘기했지만 전쟁 그렇게 미워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때는 전쟁이 뭔가 전을 모르고 갔죠. 지금은 뭐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뭐 쳐다보니까 그거 내가 느끼기에는 10분의 1도 못 느끼는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이게.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전쟁이 그런 건지 알았으면 누가 가겠어요.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쟁이 그런 거라면. 그리고 거기 가면 또 고엽제가 뭔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마라리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그걸로 그냥 반봉원이 돼서 오는 친구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그 기후도 풍토도 맛도 안 해가지고 그런 걸 알았어 봐요. 우리가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 데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간 거예요. 지금같이 뭐 라디오 이런 거 없는 시절인데 뭘 알겠어요. 교과서도 등록금이란다. 학교 다닐 때 지금 고등학교까지 무료지만 우리 때는 초등학교 때도 월사금이라 해서 돈을 내야 근데 그걸 못 내가지고 형제간이 많다 보니까 근데 큰 형 하나 가면은 둘째, 셋째는 그냥 나무나 하고 해야 돼. 이게 뭘 알고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다 월남도 가고 가서 그런 고생을 하고 그러고 와서 지금 늙어가지고 다들 이런 고생을 하는데 이런 전쟁은 참상을 알려야겠다 해가지고 응? 하는데 제가 전쟁을 겪어본 세대로서 어릴 때는 6.25 나이 먹어가지고는 월남 그리고 지금 한 50 밑에쯤 되는 젊은 분들은 방군 일에 최고의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세대들이거든. 그러니까 배고팠다 소리 해봐야 전혀 이거 뭐 어디 귀에 엉덩이 생기 그런 말은 아예 그냥 저 무슨 헛소리 하는가 그러고 또 돈 벌어 왔다고 하면 무슨 돈 없어도 다 사는데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전쟁을 너무나 그냥 그렇게 그렇게 얘기어 듣기 그런 것이 아니고 엄청난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정말로
전쟁만은 일어나면 안 된다. 아무리 이승이 나빠도 여기가 아무리 어떤 나쁜 정치체제라도 전쟁은 안 났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참전군인들이 아까 태극기부대 어쩌고 하는데 물론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고 다 걱정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겪어봤거든. 이건 헐짓이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참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아이고 더 좀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그냥 참 많이 미안스럽고 그렇네요. 어쨌든 이렇게 와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할 시간을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사실 말씀이 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왜 참전군인을 만나러 마을로 학교로 그리고 특정 나이까지 특정해서 그들을 만나러 갔을까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기존의 공식 기억 속에 참전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사 안에 존재하는 참전군인의 존재는 너무나 이렇게 전형적인 그런 혹은 조명받지 못하는 인물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전쟁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개인이 겪은 개인이 전쟁을 어떻게 겪었냐를 바라보는 것이 전쟁을 평화의 관점으로, 평화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참전군인이라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와 학교 그리고 그와 연결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안에서 삶과 전쟁 이야기를 같이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참전군인을 만나러 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전군인에 대한 어떤 평화의 관점 그것이 이제 이 연구의 어떤 그 연구 대상과 어떤 설정을 만드는 데 중요한 동기가 됐고요. 또한 그 관점 너머에 이 연구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평화활동가도 있고 참전군인의 가족, 참전군인 당사자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그런 다양한 주체들이 그냥 멀리 떨어져서 그들의 어떤 참전과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소통하고 자신의 언어로 이 사람과의 이야기를 또 자기 언어로 표현하는 어떤 방식의 프로젝트를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이 교차하는 그런 연구로서 좀 목표를 삼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말하는 사람은 이제 물론 참전군인이죠. 참전군인이고 듣는 사람은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저희들입니다. 때로는 다 있었고 한 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주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안에는 또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역할들이 있었고 근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건 그 참전군인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 그 사람의 가족과 이웃이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분들도 월남에서 돌아온 그 사람의 이야기를 처음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아까 임하경이라는 분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나 월남 갔다 와서 자랑만 하지 뭐 고생한 거 얘기하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어떤 사회적 말하기를 통해서 참전군이라는 주제 지금 저희가 만난 분 고작 5분이고 그걸 일반화하거나 그럴 수는 없죠. 그렇지만 모르기 때문에 만나고자 했던 것이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참전군인 너머에 더 많은 어떤 다양성과 더 많은 존재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시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뭔가 좀 변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참전군인 스스로도 말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변화되고 자신의 전쟁 경험에 대해서 재인식하게 되고 성찰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의 경험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듣는 이들도 마찬가지의 경험 참전군인에게 가졌던 어떤 선입견, 어떤 관점 그리고 자신의 위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이 원고를 다 정리해서 두 분의 참전군인과 이제 부인에게 다시 언어가 글로 돼서 돌아오는 경험을 시켜드렸어요. 쭉 다 읽어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를 제가 글로 정리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감동을 받는 모습.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그 어떤 사회적 말하기 자리를 비롯해서 그 이후의 과정까지도 좀 이제 다른 경험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뒤로 넘겨보면요. 저희가 만난 참정군인이 말하는 전쟁은 국가의 공식 기록이나 기존에 사회적으로 이야기되는 어떤 전쟁과는 좀 많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굳이 키워드를 뽑으라면 가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요. 돈이 연결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삶의 맥락에서 전쟁도 그분들에게 사건이 아니라 삶의 연장선상에서 있었던 지나간 과거인 것이고 전쟁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겪었던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분열적으로 전쟁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분열적인 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많이 죽음에 대한 거를 굉장히 직접 옆에서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요. 그랬을 때 저는 우리가 좀 단순하지 말고 참정군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알아가는 과정이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고 그랬을 때 그 다양한 존재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여기서 저희가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연구의 고민을 좀 던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안을 굳이 이제 정리를 좀 해봤는데 말하기 자리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더 늦기 전에. 이제서 하면 늦지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분의 어떤 침묵, 그분의 언어, 그분의 이야기를 사회에서 누가 들어줄까요? 제가 그렇게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분들은 평생 그런 말하기 자리를 경험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아마도 더 많이 계실 것 같고 매년 그 보훈처 통계를 보면 참정군인 분들 많이 이제 고령이시라 이제 지금 다 돌아가시고 계신데 이제 그런 말하기 자리가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대한 공론장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왜냐하면 이 전쟁이 현재 평화와 연결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외 파병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다양한 어떤 공론장에 자리를 마련했을 때 또 그 참정군인에게서 들을 수 있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역할 이런 것들도 또 새롭게 존재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결과론적으로 가해나 피해나 어떤 자리를 위치짓거나 가해자성, 피해자성을 위치짓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를 바라보고 근원을 좀 찾아보고 그 위치성을 함께 바라보는 것. 그게 참정군인을 만나면서 가장 큰 교훈이고 배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그 전쟁과 기억들 속에서 전쟁 간 것을 이제 후회하지 않냐는 질문을 다 해봤어요. 아까 영상에도 뭐 왜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것이야 이렇게 답변을 하시잖아요. 전쟁은 없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 그분들의 언어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그들의 기억과 언어 사이에서 진심을 헤아리는 일은 월남으로 간 동창생들을 만날 때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문득 짧게 내뱉은 말 속에서 혹은 행간에서 70대 중반 넘어 인생의 끝자락을 달고 있는 이들의 슬픔이 느껴졌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의 전쟁 경험이라는 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슬픔과 두려움과 분노와 체념, 인정과 같은 되게 복잡한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런 분열적 감정과 생각들 사이에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나 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의 시대, 그들이 겪은 전쟁을 공감의 언어로 이해하고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또 현재 우리가 만나는 베트남 전쟁의 기억들은 동창생들의 기억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전쟁에 대한 냉소와 비판 사이에 정작 그 전쟁에 갔던 수많은 동창생들은 자신만의 이야기 속에 동떨어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되게 저도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원래 저희 목표는 한 8시 한 10분 정도에 끝내는 거였는데 지름답 좀 그래도 들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을 배려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좀 늦게 끝났습니다. 지금 8시 20분이 넘은 시간인데요. 그래도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좀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질문 좀 궁금하신 점이나
조금 조언을 해주셔도 좋고요. 다양하게 좀 얘기를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어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냥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아마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마이크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ля 선생님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경험해보지 못한 연구 발표에 일단은 너무나 깊은 인상을 받았고 한참 전에 그러니까 사실 제가 평상시 그렇게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왜 그 베트남전 이후에 미국에서는 그 참전했던 군인들이 평화운동가가 되었는데 왜 우리나라의 참전 군인들은 보수화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 나름의 답은 우리는 오늘 양 선생님처럼 누군가에게 물어봐 주지 않았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처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선생님들은 말을 안 하셨다는 걸 사실 몰랐고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물어봐 주었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이 연구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저도 새롭게 또 세계를 알아가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자리가 있기까지 1년 동안 애써주신 성미산학교 포스트 중등 학생들 그리고 사이다 둘리 같은 또 동료이자 교사들 그리고 성명 선생님도 되게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거는 되게 마음이 복잡한데요. 좀 도전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문제 제기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일단 보고 느낀 거는 청자 모두가 질문자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짧은 영상이지만 그 영상을 통해서 좀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질문자는 모든 청자들과 함께 질문을 구성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남는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 70대 중반의 남성 참전 군인들의 이야기를 10대 주로 이제 여성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0대의 청년들이 듣는다는 것, 그 자장 자체가 어떤 권력 속에서 또 다른 권력장이기 때문에 또 미묘하지만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또 좀 의문이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다 좋은 것도 더 많았는데 좋은 거는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과정에서 해석하지 않고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이분들이 하셨던 얘기를 그분들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전달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주관을 배제한다? 직접 인용으로만 전달하는 것은 전달되는 경험이라는 게 있을까? 그래서 그런 청자들의 주관이 배제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이유도 궁금했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 양정석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되게 여러 마음이 들었는데 이런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구술 작업이라는 게 말하기와 듣기의 과정만이 아니라 자기가 한 말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나오는 거를 듣게 되는 경험을 참전 군인들이 다시 하게 되는 다시 듣기의 과정일 수도 있고 그 다시 듣기의 과정을 겪은 참전 군인이
자기의 이야기를 다시 함으로써 듣고 받아쓴 이들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해석하지 않고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신중함 속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전 군인들의 말을 들은 자들이 적극적인 개입과 해석을 통해서 참전 군인들에게 우리의 어떤 생각을, 마음을 다시 들려주는 자리, 이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같은 자리가 익산의 근마에서도 그 화자들의 앞에서도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요. 사실 저는 아까 채원의 다 좋았지만 사실 노래와 은결과 소래의 이야기도 다 좋았지만 채원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되게 주저주저 하면서 말을 했잖아요.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 말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드는 것, 그런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게 굉장히 이 팀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이제 저도 참전군인 인터뷰를 하면서 중단을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내가 듣는 말들이 가난 때문에 고생했다로 귀결되지 않으려면 어떤 기록의 과정과 고민이 필요하지?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론 가난 때문에 고생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걸로 귀결되지 않는 이야기들. 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할 수 없음에 대해서 조금 더 우회나 회피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는, 반드시 무언가를 들어야 된다, 듣고 싶은 그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말하지 않음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한 동네이기 때문에 아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양정석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말할 수 없음에 대한 존중과 개입 사이에서 무한 왕복하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참전 군인들이 군청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참전 군인 가족들이 군청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자조적으로 공동체적인 회복의 과정을 어떤 노력으로 하신 그 내용이 있던데 그거 좀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셨던 구술 작업이 구술생애사이기도 하지만 지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수고 많으셨다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역시나 신랄하게. 일단은 과정은 아까 보셨지만 저희가 지문을 구성하는 것부터 다 같이 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역할이라든가 경험의 차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렇게 평등하게 그렇게 진행하기 사실 어렵고, 구술의 현장이라고 하는 게 지문을 같이 구성해서 갔다 하더라도 질문자가 여러 사람이면은 굉장히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이제 초반에는 막 그 동창생들이랑 이웃 마을 분들도 와가지고 같이 막 수다 떨듯이 얘기를 해서 좀 이야기가 막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그 질문의 과정 속에서 어떤 이제 공동의 언어와 공동의 이해가 그 안에 담겨서 그 참전군인에게 좀 말하기를 청하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각자의 언어로 글을 만들어냈지만 서로 그 안에서 치열하게 상호작용하지 못했던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도했기 때문에 다음번 작업에서 조금씩 그런 부분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참전군인 양정석 선생님은 참전군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 사실 되게 강하게 작용했어요. 그걸 제가 되게 잘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면서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셨고, 저희 원래 제목이 국가폭력에 동원된 월남전 참전군인의 삶에 대한 연구거든요. 폭력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충돌할 수 없는 지점들, 그런 것들도 당연히 있고, 저도 하면서 이게 우리가 참전군인은 미담을 실차고 이걸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잘 조율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컸고,
참정부인으로서의 실각을 갖고 친구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공동체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향이 굉장히 갈수록 커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어서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를 진행하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저도. 그래서 굉장히 예리하게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좋고요. 그리고 아까 해석하지 않는다는 지점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 언어를 계속 썼을 것 같아요. 해석하지 않을 수 없고 주관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없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막 짜맞추고 요리하는 방식을 안 하고 싶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언어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관을 배제하고는 이렇게 소개할 수 없고 저도 요약하고 그분들의 전쟁은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건 다 주관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고 근데 그거를 공동의 작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펼쳐내고 보여드리는 것이 또 이 작업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한 분 정도 더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행이라고 하고요. 질문 얘기가 나와서 저도 들었던 생각인데 사실 앞전에 처음에 보여주셨던 영상에서 저는 조금 되게 좋았다라는 부분이 들었던 게 뭔가 계속 이 발표 내용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과거 사실에 대해서 어떤 증언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 저는 핵심이라고 봤어요. 활동하시는 것에. 근데 그게 가장 많이 느껴졌던 게 어떤 질문을 하실 때 그 은결님인가? 그분 목소리가 듣는데 나는 정확한 내용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이렇게 느꼈었는데 참정군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냐라고 까먹으려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참정군인 분께서 굉장히 좀 복잡한 표정으로 이렇게 뭐 세상은 하나다 하면서 그 전쟁에 대한 자기의 진짜 깊은 마음속에 있는 의미를 끄집어냈다는 좀 그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뭔가 그런 식으로 뭐 공감하면서 대화하려는 구술생애사가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렇게 좀 어떤 거대한 공식 서사에서 벗겨나서 개인의 삶 속에서 전쟁을 본다 한다면은 그런 식의 좀 질문하기, 그런 식의 대화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마침 이렇게 좀 되게 좋은 마음이 들었고 저도 이제 앞으로 같이 성명 선생님과 함께 그 아카이빙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작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혹시 나는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글로 남기겠다 하시는 분은 계시다면 저희가 나눠드린 엽서의 한 장에 저희에게 남겨주실 글을 써서 저기 앞에다가 살포시 놓고 가시면 저희가 나중에 읽어보고 또 감동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래도 비교적 잘 끝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렇게 이 자리에 정말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발표하는데 아까 양정석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듣고자 오시는 분들 관심 가지신 분들이 계셔서 또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아카이브 평화기억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밤길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고맙습니다. 네.